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는 경우를 판별하는 법. 안녕하세요. DH 세금연구소 이동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금이 나오면 신고, 안 나오면 패스로 단순화하기 쉬운데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신고 자체가 리스크 관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현금 이체, 부동산 주식 이전처럼 금액이 커지거나 기록이 남는 거래는 나중에 자금 출처나 취득가액 문제로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를 빠르게 판별하고 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먼저 신고 대상인지 1차 판별부터. 증여세 신고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이 생기느냐입니다. 기본 구조는 증여가액 공제증여 재산공제 등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올해 받은 금액 같은 증여자 그룹에서 지난 10년간 받은 금액 합산 규정, 증여재산 종류별 평가까지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원칙적인 신고기한입니다. 이 3가지만 체크하면 신고가 필수인지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부모님에게 4천만 원을 받고 올해 조부모님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재산가액 합산으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합니다. 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가 이득인 이유. 국세청 자료에서도 공제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고가 증빙으로 남는다는 점이 큽니다. 예컨대 나중에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이 필요해지면 과거 증여신고 내역이 자금원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인정 이슈가 생기면 신고서에 기재된 평가 취득가액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의무와 별개로 전략적으로 신고하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3기한 내 증여세 신고, 신고세액 공제 3%까지 적용받기. 증여세는 기한 내 신고를 해두면 신고세액 공제 3%가 적용되고 무신고가 소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신고 운영의 핵심은 증여일 또는 이전일 확정 평가자료 부동산 주식 등 정리, 10년 합산 및 공제 적용 검증 홈택스 신고 서류 보관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대충 이체하고 끝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건인지 애매하면 기한 내에 정확한 숫자로 한번 정리해두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정리하면 증여세 신고는 세금이 나오냐만이 아니라 10년 합산평가 증빙까지 함께 보는 게임입니다. 공제 때문에 세금이 0원이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나 취득가액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면 신고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선택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증여권이 신고 대상인지 공제에 합산이 맞는지만이라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숫자 한번 잘못 잡히면 이후 수정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H 세금연구소 이동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